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9월 시장 함께하면서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에 앞서서 두 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뭐 MC님이 바뀌었죠. 예. 그 에피소드는 MC님이 바뀌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MC님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예고도 안 하고 이렇게 MC를 맨날 바꾸냐. 근데 일단 뭐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곧 이슈가 하나 있어요. 내일 제가 그 마이크로 소울이라는 그 네. 클럽 페스티벌을 갑니다. 아, 내일요? 네,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날이죠. 아, 그렇죠. 네, 저희 녹방이라는 점. 오늘이 이제 9월 8일이니까 네. 9월 9일 날 제가 마이크로 소울 페스티벌 가는데 네. 놀러 가느냐?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러 갑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그 마이크로 소울 페스티벌이 그 EDM 음악과 네.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거를 접목해서 하는 축제 페스티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DM 음악이 막 나올 때 그 NFT 영상이나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클럽 페스티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가서 NFT와 네. 그다음에 토큰형 증권, 네. 토큰형 증권에 대한 STO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계자들 좀 만납니다. 네. 만나서 이제 향후 토큰형 증권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네. 그다음 NFT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보러 가는 건데, 네. 놀기는 1시간만 놀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일하고 인사하고. 이제 NFT 관련해서. 네, NFT 관련해서 토크하시고, 이제 네. 그다음에 STO 같은 것도 이제 미스품 같은 경우는 조각 투자도 가능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곧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좀 만나고 미리 좀 정리해서 향후에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STO 투자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충분히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공부하고 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절대. 공부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추가 NFT다 이런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관련된 후기는 제가 또 다르고 네. 얘기 드리고 더 정확하고 실시간 빠른 내용은 제가 노란톡비시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는 사실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었어요. 네.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어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이제 좀 축소하면서 일단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좀 가져갔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국내랑 이제 항생까지도 이제 같이 대응을 하고 이제 네. 야간에 이제 좀 나스닥을 주력적으로 이제 좀 보는 건데. 최근에 일단 좀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 자체가 어쨌든 맞아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를 좀 장기적으로 못 가져갔었던 게 일단 좀 아쉽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좀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전거래일 자체에서 이제 지수 이제 좀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 선물장 기준으로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좀 이루어졌었던 이제 장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다시금 장이 열리면서 지금 일단은 바라봤을 때 이 상승이 사실상 좀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시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힘들게 대응을 가져갔었다. 결국에는 이 하락에 대한 예측과 260대까지의 낙폭 자체를요. 이번 한 주 브리핑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박자 쉬고 나오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여기서 조금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무난하게 이제 이번 한 주를 좀 보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익 자체에서 이제 좀 못 받쳐줬었던 거는 조금 일단 좀 짜증이 났었던 부분이었지만 나머지에서 이제 수익을 조금 크게 가져갔었고 네. 이제 라이브 참여하셨던 이제 시청자분 한 분께서는 제가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네. 사실상 여기서 500짜리 15,500짜리 값을 사실 언더에서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장마감을 보여준다. 여기 수준에서 계속 버틴다. 너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새벽 시간에 폭락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니까 만약에 앞전에 폭락 나오면 그냥 넘기는 거고 폭락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오전부터 제가 국선 대신에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 자리값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자리값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시고 저를 이제 좀 믿고 봐주셨던 분이 이제 여기 구간대 전체 수익을 크게 가져갔어요. 수익이 그래서 큰 수익 실현을 하셨네요. 네, 이제 한계약 기준으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거 내가 정말 한번 꼭 성공시켜보고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를 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받았었던 게 이번 한 주에서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일단 지금 금요일 오늘 지금 녹화 시간대는 네. 지금 제가 좀 일을 갈고 항생 준비를 했었는데 네. 태풍으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자 어쨌든 이 지금 채널 고정을 하셔야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다음 한 주간의 중요한 브리핑 내용 해석들이 이제 존재를 하니까 네.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네, 꼭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밤의 기막힌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오늘 기준이죠. 9월 8일 기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1배럴에 90달러를 전망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가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말 두 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중에 제가 먼저죠.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정치적 싸움이 좀 심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원유 감산 현안 논의하기 전에 이미 전화 통화해가지고 이미 말을 맞춘 상태였어요. 네. 말 맞춘 상태고 그다음 각각 하루 사우디가 100만 배럴, 그다음 러시아가 3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그 원하는 방향이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 사우디는 이번에 아람코가 추가 상장하거든요. 네. 아람코가 추가 상장하려면 사우디의 최대 기업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아마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은 애플이 최고 기업인데 비공식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아람코가 사실 전체 시가총액 보면은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네.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람코 아직 다 상장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추가 상장을 할 타이밍에 유가가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아람코 같은 경우가 좀 더 좋은 주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우디의 약간 좀 그 모종의 그 계약 그다음에 네.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지지부진한데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좀 잘 못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반격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제 두 나라의 이익이 맞았죠. 원래 사우디가 이게 네. 좀 되게 좀 이상하죠. 사우디와 원래 미국의 공동이 항상 이런 것만 우리는 봐왔다가 갑자기 러시아가 러시아, 이제 네. 낀 거죠. 그러니까 네. 사우디와 미국이 이혼한 상태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된 거죠. 사우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지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것만 터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터지고 바로 네. 뭐가 터졌냐면 바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무원들 보고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이 또 꺼내든 카드가 요소 수출 금지 가능성까지 꺼냈어요. 네, 그러다 오늘 보니까 급등했죠. 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긴 했는데 우리 이제 수혜 받는 회사들 위주로 급등한 건데 네. 사실 좋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북한하고 얘네들은 지금 대단히 전략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왜 요소수 카드를 꺼냈냐? 아직 요소수 카드 꺼내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물어봤거든요, 중국한테. 네. 야, 너네 진짜 그럴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냥 생각 중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세안 회의 가 있거든요. 네. 곧 한중일 정상회담 진행할 생각이에요. 네.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건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요거를 중국이 협상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리 다 전략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이렇게 지금 정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다들 머리 쓰고 열심히 머리 굴리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역사 논쟁이나 하고 있고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역사 이념 논쟁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념 논쟁하다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온 국력을 전부 다 뭐 그냥 뭐 진짜 이거 다시 이거 얘기하고 싫은데 솔직히 얘기하기 싫거든요. 얘기하기 싫은데 아니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광복군 그 엄청난 광복 운동 하시고 독립 운동 하신 분에 대해서 이분이 뭐 북한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광복 운동 독립 운동 하셨던 분을 계속 이제 요거 가지고 막 뭐 봉상당이네 어떤 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네, 중요하지 않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얘네들은 지금 머리 써가면서 지금 싹 다 잡고 있는데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유가 상승도 요게 이제 약간 시발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브릭스에서 브릭스 회의를 했었어요 먼저. 네. 브릭스 국가들 중에 인도 빼고는 다 미국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근데 브라질도 지금 웬만하면 미국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네. 브라질도 정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누구 하나도 지금 미국 편이 아닌 상황에서 인도 빼고는 미국 편이 아닌 상황에서 브릭스 회의할 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네.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짠 거죠. 네. 짠 거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즌이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재정 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네. 보시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곧 추가 상장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하기 때문에 띄워야 돼요 주가를 띄워야 되고 러시아는 전쟁 비용 필요하니까 장기화로 수입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지금 네. 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거의 휴전 갈 분위기예요. 그리고 네. 오펙은 감산이 지금 18개월 연속 지속된 게 거의 평균적이에요. 오펙이 감산 딱 시작하면 최저로 한 9개월 정도 감산하고 네. 최고로 봤을 때는 32개월까지 감산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8개월이에요. 18개월. 네. 지금 대결 구도가 미국하고 브릭스 구도예요. 지금 이거 국제관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네. 뭐 지금 1920년대 꺼내가지고 지금 북한 뭐 공산당 지금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더 문제라고요 지금.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일단 95달러까지 회복했을 때까지는 계속 감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 및 자원 관련주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원 관련주도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는 이 문제이긴 한데 자원 관련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땡땡땡땡 중국 요소수 수출 금지 가능성 관련주로. 근데 이 종목은 또 실적주예요. 네. 종목명은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자원 관련주요. 자원 관련주입니다. 오, 자원 관련주고 원래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쓸데없는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조비, 뭐 효성 OMB, 네. 뭐 경농, 뭐 이런 비료 관련주들, 비료 요소수 비료로 만들거든. 비료 가지고 만들거든요. 요소수를. 네.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아무 관련주도 아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 그건 그냥 네. 단타 종목이에요. 단타 네. 종목. 단타 종목이고 네. 그건 테마주성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이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요소수를 만들어요. 네. 요소수를 근데 어디다 쓰나요? 디젤차요, 디젤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배기가스를 중화하는 장치로 요소수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소수를 디젤차 많이 안 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얘기고요. 그 화물차 모시는 분들은 다 디젤차 몰아요. 네. 화물차 다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때 한번 요소수 사태가 터졌어요. 중국이 요소수 수출 안 해가지고 그때 요소수 대란 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요소수 대란 났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땡땡땡땡땡땡 이 종목이 우리나라 요소수 생산 점유율로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걸로는. 네. 우리나라 거에서는. 1위. 근데 이게 중국이 수출 금지하면 당연히 이 회사가 점유율 50% 정도 차지하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이 KG 케미칼인데 이 KG 케미칼은 사실 이 요소수 만듭니다. 여기서도. 근데 네. 이게 점유율 2위예요. 점유율 2위인데 KG 케미칼은 저기 그 경제 방송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 맨날 적자 보는 경제 방송 하나 있는데 네. 일단 거기나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일단 그 종목은 딱히 뭐 제가 봤을 때 관심 없고 네. 일단 요게 관심 있다 저는. 오.
유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가 상승 관련해서 관련주로 한 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게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것만으로 보기는 쉽진 않고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가 상승 플러스로 한 테마를 더 접목시켰으니까 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어토보시 오픈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재정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수지는 정확히 유가랑 똑같이 갑니다. 네, 사우디는 지금도 원유가 석유 없으면 망한 나라예요. 원유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도 네. 석유 없으면 저기 인도 저기 시골 구석 같은 나라예요. 근데 석유로 이렇게 그 슈퍼카드 몰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거 석유 안 나면 얘네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네옴시티 하겠다 뭐 별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러시아와 붙어서 제가 볼 때 미국을 등져서 성공한 나라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우디가 좀 제가 볼 때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재정 수지 적자 탈출을 위해서 유가 상승이 필요한 사우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재정 수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재정 수지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유가가 상승해서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별로 상관없다. 별로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는 줄 아세요? 왜요? 미 연준은 네. 코어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가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헤드라인 PC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코어 PC로 유가나 에너지, 음식료 변동성이 큰 거 다 빼고 보는 물가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것 낮다고 때문에 보는데. 금리 인상 촉발한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랬으면요 폭발했어야 돼요. 폭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그리고 10월에 본격적인 영향을 좀 근데 다만 10월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11월에 금리 인상할 거기 때문에 네. 한다고 하면 10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유가 CPI 에너지 항목 간의 네. 상관관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T 플러스 한 달 뒤가 가장 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월 달에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월 달 지표를 본격적으로 좀 확인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철 본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높이는 확률은 좀 낮다고 보신다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또 두 가지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칼리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이 방송은 한 몇 달까지 한번 좀 돌려보시면요. 제가 진짜 이 유가 90달러 간다만 진짜 목 놓아 외친 게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90달러 이제. 사실 노란 톡방에서도요. 네. 딱 제가 기억나는 게 딱 한 5월쯤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유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냐. 제가 어떤 해외 종목을 이제 좀 담았는데 유가 관련 종목을 담았는데 사실상 유가 방향성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투자 방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조언은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보다는 유가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는데 저는 이미 60달러 초반대부터 이미 90달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사실 지금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요. 제 이제 89.95, 뭐 69, 뭐 이런 자리 네. 값까지 해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계속 있다. 여기는 일단 단기 급등으로 여기까지는 터치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보셔라 했는데 이미 이 자리값까지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거의 뭐 가격 자체로 지금 쫙 보시면 뭐 88달러 때까지도 이제 좀 넘게 상승을 네. 좀 지금 가져간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90달러 뭐 이제 미만은 이제 한 2달러 차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이제 정수 자리값 뭐 이런 자리값들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네. 그런 자리값마다 이제 지지나 저항의 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 15,500, 막 15,400, 13,900 뭐 이렇게 네. 애매한 수치 말고요. 딱 만약에 만이라는 수치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네.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아. 거예요. 그럼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한 여기 구간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도 90이라는 수치 혹은 100이라는 수치를 딱 터치를 했었을 때 이런 자리값들은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사우디 감산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뭐 전략 비축류 상황도 그렇고요. 원유 재고 상황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요. 예상치나 지금 뭐 이전치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지금 마이너스를 훨씬 더 재고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지금 기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원유 재고가 워낙 많다라고 하면요. 공급량 자체가 일단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좀 가격 하락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재고적인 측면과 지금 감산적인 내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겨울에 사실 이제 온다라고 하면 이 네. 원유라는 거는요.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좀 타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난방류 그리고 우리가 이 북반구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 이제 어떻게 한 80%가 되다 보니까 기록적인 추위가 만약에 찾아온다라고 하면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방류를 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죠. 네. 그럴 때마다 강한 추위가 올 네. 때마다 유가의 상승은 굉장히 크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요. 네. 결국에는 86달러라는 이 수치 자체는 아직도 부족하다. 결국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파동은 그리겠지만 결국에는 좀 원하는 자리값까지 터치 가능성은 있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거의 뭐 89 자리값은 선반영 됐다고 좀 보고 있는 자리값이고 네. 제가 생각하는 자리값 기준으로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요. 96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점이 저는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5.85 구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9월 달은 좀 한 템포 쉴 가능성은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자리값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선물 대행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선물을 이렇게 매달 기준으로 월물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근월물이 이제 지금 현재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86.34달러에서 이제 다음 달 이번 9월 한 달의 기대값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월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ETF나 ETN 쪽으로 이제 좀 넘기시면서 조금 더 이 가격대까지 상승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도 10%나 좀 올라요. 그러면 네. 지수 그대로의 이제 정수배로 본다라고 하면 10배, 10%고 이걸 이제 좀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ETF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 두 달 기준으로 한 20%, 3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자체는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 네. 저도 일단은 좀 동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사실상 유가의 이 변동성 자체가 연준의 지금 금리 결정의 선택에 지금 굉장히 큰 네. 역할을 하냐라고 했었을 네. 때 저도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일단 지금 계속 시장이 이 25bp 한 번 남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올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이거의 싸움보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네.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는 이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가져가진 않고 네. 유지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고금리를 유지된 상태에서의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알게 모르게 파산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직 지금 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특정 산업군에서 이제 크게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분석해서 일단 좀 네. 가져올 거고요. 데이터 전체는 지금 파산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동결 상태로 계속적으로 좀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무디스라든지 피치나 이렇게 지금 신용 평가사에서 이제 강등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중소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네.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지수로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리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키워간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 상승이 뭐 95를 터치하고 지금 100달러를 터치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의 리스크가 커지기보다는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분리적으로 해석을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수는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엄청 난리가 난다 이런 해석으로 같이 연관짓지 말고 그거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내용 자체는 조금 이 지금 현재 고용에 조금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타이트한 부분이 계속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저는 오히려 이제 11월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지금 좀 보고는 있는데 네. 뭐 사실 9월 데이터까지만 지금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우리 방송에서 좀 추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네. 할 거고요. 페이지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보시면 고용시장 둔화 조짐이 일단은 좀 보인다라고 일단 이전에 이 페이지북에서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둔화 조짐이 보인다. 졸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보여주고 이런 해석이 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서는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지표에서는 고용이 좀 상반된 결과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 내용으로는 아직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 관련 내용 자체로 일단은 요거는 네.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일단 좀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내용 자체는 일단 90까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뭐 네. 지금 와서 거의 다 가격 터치하니까 이거 90, 1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미 이 전부터 이 얘기를 90달러 계속적으로 좀 간다고. 드렸었다. 네. 사실적으로 뭐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저는 유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네. 안 믿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 자리에서 설마라고 근데 하셨을 지금 현재 텐데 90달러까지 왔으니까 이제 네. 믿음이 더 가는데요. 제가 지금 네. 이 한 12번 넘게 아, 이 12번 방송에서 넘게. 똑같은 네. 얘기를 했는데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눌림자리 값은 있었어도 지금 상승. 결국엔 이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향후로 봤을 때는 95.85까지 갈 수 있다는 상황 말씀해 주시면서요. 저희 김 본부장님이 주셨던 히든 종목 두 가지 있죠. 유가 관련주고요. 하나는 자원 관련주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률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전문가님들이 관리하시는 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989 주잘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10초 안에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히든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최고 이벤트인 8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였는데요. PMI 지수가 54.5를 기록하면서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서비스업 PMI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서비스업만큼은 경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관련 물가도 높아지는 거라 11월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된 미증세 빅테크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칼리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PPT 보시면요. 네. 이 서비스 PMI가 이제 뭐 먼저 이제 S&P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수집한 이제 뭐 서비스 PMI 지표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큰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이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이렇게 좀 따라서 보시면요. 사실상 고점에서 지금 눌러주고 단기 반등에서 꺾인다 그러면 이 추세로 놓고 본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지금 매도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이제 좀 50 이상을 좀 보여준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이 PMI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기준 자리를 좀 50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이 이제 좀 네. 넘으면 이제 경기 확장이라든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50 언더에서 이제 축소로 이제 좀 바라보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취합하는 이 내용들이 일단 좀 달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S&P 기준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S&P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본 것 자체는 이 신규 사업의 이제 좀 감소가 이제 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이제 판매 가격의 이제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고 22년 10월 이후 이제 가장 약한 고용 증가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로 좀 놓고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50 이상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지표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괜찮고 이제 좀 올라가고 이런 모습으로 네. 좀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좀 세세하게 이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거는 ISM 이제 자료인데 뭐 S&P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인벤토리만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고 자체가 이전치 50.4에서 57.7 무려 이제 7.3%나 이제 증가한 상황이죠. 네. 이제 재고 자체가 이만큼 증가를 하고 그 이제 인벤토리 이제 센티멘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고 향후 재고 이제 심리를 이제 좀 반영을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재고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재고가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 지표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다시금 이전처럼 좀 재고가 많이 쌓였을 때 결과처럼 다시금 좀 시장에 충격을 좀 가져갈 만한 요소로 이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저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연준에서는 당연히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향후 연준의 이제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금의 변동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좀 나와주는 데이터나 내용 정도로 가지고 판단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9월은 동결을 가져갈 건데 지금 나오는 걸로 가져가서 11월까지 이상의 내용 자체를 확신을 가져가면서 증시 상승과 하락을 강하게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좀 아직까지는 이르다. 네. 네, 일단은 아직도 좀 뭐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랑 이제 또 다음에 이제 굵직한 물가나 이제 고용 지표들을 조금 더 네.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사실 그냥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네. 단기성인 흐름 자체로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네. 이번에 좀 사실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조금 단기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사실 매파적인 분인데 이제 좀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 자체로 이번에 좀 해석을 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최고점 다다라서 이제 더 이상 인상할 필요가 좀 없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동결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뭐 데이터 추가 인상 필요치 않는 수준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분이 그동안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이제 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뉘앙스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래 만족할 만큼 왔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이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긍정적인 대로 해석하면서 단기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시장이지만 결국엔 지금 좀 낙폭 매도세는 한동안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은 향후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바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뭐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예상을 좀 뛰어넘은 ISM 서비스 PMI인데 제가 이거 네. 서비스 PMI 발표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ISM 서비스 PMI에 연동해서 관련해서 PC 서비스업 물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 ISM 서비스 PMI하고 PC하고 상당히 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왔으면 그럼 생각이 바뀐 거 아니야? 뭐 그건 아니, 그 정도로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잘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는 54.5가 나왔습니다. 52.5였는데 네. 원래 안 그래도 잘 나오는데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다 안 좋은데. 네. 자, 그다음에 신규 주문 지수가 57.5로
서비스업 수요를 뭐 확인한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 지수는 54.7입니다. 전월 대비 4% 상승했고요. 아까 이제 칼리 전문가님 재고 얘기했는데 재고 지수 50.7입니다. 전월 50.4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요거 약간 오바다. 왜냐면 노동조 연휴 때문에 재고 많이 쌓아놨어요. 네. 노동조 그 응답자들 중에 제가 응답한 내용들 몇 개를 좀 추려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자들 중에 상당수가 재고를 좀 그 노동조 연휴 앞두고 좀 많이 쌓아놨었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 요거 그냥 재고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자. 근데 네. 향후 심리는 안 좋다.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향후에도 좀 노동절 연휴 때 많이 팔릴 줄 알고 갖다 놨는데 안 팔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 재고 심리 지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요 단지 재고가 많다는 부분이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 10월 지표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이릅니다. 재고 지수는 10월 지표까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달러 강세 속도가 중요한데 애플 주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SM 서비스 PMI가 관련해서 이게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주가 먼저 무너진다라는 게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지금 애플이 최근에 박살났어요, 주가가.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2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총이. 근데 이게 중국 공무원들의 애플 사용금지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이 이거 왜 애플을 건들겠습니까? 왜 애플을 건드냐고요? 예, 애플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뭘까요? 중국이 애플 건드는 이유가 네. 지금 건드려야 중국이 애플이 다음 주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이틀이 뒤면 애플 아이폰 15가 나와요.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저 아직 14 프로맥스 쓰고 있는데 네. 14 프로맥스 아직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5가 15가 벌써 나오는데 나와요. 네. 애플 아이폰 15가 나옵니다. 애플 아이폰 15 나올 때 흠집 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요. 그걸 네. 왜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할까? 네. 애플의 기술주들의 주가가 중국 무너져 줘야 음. 그쪽 자금이 좀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금이 거기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공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좀 이게 전략적으로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러고 나서 뭔가 큰 빅픽처가 있으면 정말 대단한 정부인데 네. 예, 딱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슈가 좀 심각한 이슈 하나 나왔는데 하웨이 스마트폰을 뜯어봤더니 디램이 SK 하이닉스 거예요. 네, SK하이닉스 좀 하락했죠. SK 하이닉스는 그런 적이 없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판 적이 네, 없다고 무슨 하는데 일인가 이게?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하웨이가 이제 반도체가 디램 왜냐면 네. 이제 중국이 반도체 디램을 만들 줄 압니다. 네. 만들 줄 알아요, 충분히. 근데 만들 줄 아는데 자꾸 반도체를 넣어서 스마트폰을 팔면 스마트폰이 자꾸 고장이 나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면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타겟을, SK하이닉스 네. 반도체를 다른 이유로 다른 회사가 사놓은 거죠. 네. 사놓은 걸 자기가 땡겨온 거죠, 하웨이가. 그러니까 하웨이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산 겁니다. 네. 자기가 갖고 와서 다 자기네 중국 자기 나라 반도체 회사 거 넣었다가는 스마트폰 고장 나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SK하이닉스는 억울하죠. 판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썼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중국이랑 중국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잘 알고 네. 이 ISM 서비스업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낙폭을 세게 주는 기술주들의 문제를 우리가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폭발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거 돌파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이 좀 많이 세게 나온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뚱 하고 높아졌어요 다시.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경기 민감, 경기 방어, 성장 관련해서 이 성장주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입니다. 주가 흐름들인데 최근에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성장주가 지금 최근에 빠르게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좋습니다. 봅니다. 지수는 10월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애플 관련 이런 기술주 주가가 만약에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준다면은 또 향후 대응 전략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 함께 나눠봐야겠죠. 자, 이렇게 참여 멘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빠른 뉴스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문자로 주잘백 샵 3989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 10초 안에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9자리값. 자, 이전 자리값 컷 나오면서 일단은 자, 밴드를 확실히 찍는 자리값이 매도 관점으로 일단 나와줬습니다. 자, 71자리값 커팅. 1601자리값 1차 청산. 이제부터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밀어주면서 5일선 이탈 없는 힘 자체가 어쨌든 뭐 못해도 50에서 100틱 사이 정도는 이 힘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50에서 100틱 이상 보여준 뒤에 재차 한번 21선 터치 자리값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막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이 모습 보여주는데 계속 어설프게 버티다가 퉁퉁 계속 윗꼬리 달면서 치면서 협박하는 거죠. 빨리 정리하라고. 청산 타이밍 나와줬고요. 요거는 40일 본절 타이밍은 지금 잡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본절 생각하면서 보는 자리값이죠. 자, 그래도 리스크는 우리 좀 줄이면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자리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는 사실 좋은 자리값 타이밍을 잡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세에 대한 앞에서 오늘 계속 어설픈 추세와 변동성을 가져갔었던 자리에서 진짜 추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요거는 본절 생각하면서 일단은 더 지켜보는 자리값인 거고요. 601 자리값 한 타이밍 21선 라인 때 버텼고요. 부터는 재차 찌르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601 자리값이 40틱 확보를 볼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이 정도 음봉 사이즈 나오면서 넘어갔다라는 건요, 재차 5일선 라인대를 이제는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밀어주는 형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해결되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버리면 타이밍이 매수로도 강력하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자, 사입책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91자리값 카딩. 자, 똑같이 301자리값 1차 청산. 으로 일단은 앞에 포지션들 다 뭐가 됐든 눌러주고 나서의 매도세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눌렀다라고 하면 못 잡았을 텐데 상승 이후의 윗꼬리 뒤에 이제 나와주는 매도세다 보니까 제가 조금 좋아하는 움직임 패턴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10틱만 손절 가져가 볼게요. 70에 60일은 조금 가볍고 70일까지 치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눌러주는 매도세 힘 좋고요. 나스닥은 조금 아쉬운 자리값 버티고 있는데, 자, 항생 추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같이 동반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죠. 자, 다시 눌러주는 매도세 나쁘지 않았고요. 자, 밴드 바닥까지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오일선 언더 마감은 보여줬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저점 이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자리는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강하게 뚫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엄청 쉽게 지금 해석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매도세에 대한 연속 기대값은 계속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눌러주면서 자, 매도세 연속. 자, 304, 303. 자, 301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놓는 자리값 886 마디값까지
해석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급반등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이 매도세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아직은 조금 더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11터치 자 백틱 보신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90일자리가 확보 보겠습니다. 70색 확보. 자 이제 본절 말고 70일자리가 확보 볼게요. 자 한 번 더 저점 깨면서 넘어가는 추세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최대치로 본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딱 200 초반까지만 욕심 부려볼게요. 205자리가 몰청. 에이 가져가네요. 자 백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99자리값 매도 체결. 자 511자리값 커팅. 그래서 이런 자리값이 1초 컷 나오기는 좋아요. 좋은데 한번 눌러주고 타이밍 한번 좀 잡아줬을 때 본절 잡기는 확실히 조금 더 까다롭지 않은 구간이긴 해요. 중시값 터치 나와주면서 자 본절 잡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댕. 자 501자리에 대한 본절에 대한 결과는 나와줬죠. 자 중시값을 밀면서 넘어왔는데 여기는 지지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청산 타이밍도 사실상 볼 수 있던 구간이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 우리 바닥까지 확인하는 거 요 정도는 좀 먹어야 지금 자리값에 대한 도전과 의미가 있는 해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1자리값 우리 1차 청산 생각하는 자리값 30호 자리값 600불 자리값 일단은 우리 올청으로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이번 타이밍에 주면 너무 좋은데 아니면 조금 리스크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좀 더 반등이나 터치 못하고 가져가는 반등. 아우 그냥 찔러주네요. 자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9자리값 매도 체결. 자 51자리값 컷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91자리값 1차 청산. 자 391 1차 청산 잡아놓고요. 자 최대 61자리값까지 올청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서 단기 청산 타이밍 그쵸? 자 91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본절된 가져가고요.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타이밍 봐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 61까지만. 근데 이제 안정 청산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양봉 하나 제대로 뜨면 1차 자리값도 못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8분까지 본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냥 91자리값 끊을게요. 자 지금 1차 자리값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3틱 수익 축하드리고요. 209자리값 재차 매도 자리값 한 번 더 보시죠. 21 커팅 한 번 더 가져가 볼게요. 자 15,000 191 200 15,000 209 매도 체결. 아까 이제 하락 이탈의 마지막 휩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 놓치면 이제는 눌렀을 때는 또 손가락 빨아야 돼요. 한번 제대로 힘 보여주면서 상승인 척 페이크 주는 거 아까 하락인 척 페이크 주는 것처럼 똑같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3까지 1차 자리값 나왔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해석이었죠. 똑같은 해석인데 한번 좀 너무 장난을 크게 쳤어요. 본절대 이제는 본절은 잡아야 되죠. 조금만 더. 자 79 40초 남았습니다. 한 틱 좋습니다. 아우 안 주는 줄 알았네요.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의 매매 복귀 보고 오셨는데요. 다음 주 해외 투자 관련 상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뭐 아까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93.78, 뭐 94달러대 구간대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까지는 있는 자리값이고 정말 주요 자리값은 이제 90달러
$90의 이제 좀 저항 자리값 부근이기 때문에 89.29 자리값을 1차,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93.78 자리값을 일단 좀 봐주시면서 이 단기 두 가지의 이제 저항 자리값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영향도 크게 안 받고 조금 나홀로 변동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드가 조금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2,000원을 좀 예상했었지만 조금 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금 꺾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900 지금 30대 자리값을 좀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요, 다시금 2,000 이상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까지 상승을 보여줬으면 안 됐었던 자리값인데 결국엔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시금 재차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포커스를 잡으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물 기준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현재 15,200대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다시금 추가 이제 낙폭 자리값으로 저는 바닥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고점 맞고 지금 좀 떨어지는 자리값 기준으로는 3.6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밤의 주절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